쉽게 전체 플레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릴라이닝이라는 거를 좀 여담이지만 굉장히 내가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고 그래픽이 좋고 뭐 어쩌고 그 버스 광고 같은데 이렇게 연예인들 뭐 성형외과 사진들이 있는데 만화를 그리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빨을 이렇게 그리고 이빨을 이 치아 형태를 제대로 그리는 경우는 참 보기 힘들어. 알고 나면 그렇지 않나? 우리가 아는 거는 중절치는 대략 이렇게 대략 그리면 이렇게 측절치는 이렇게 현아이는 옆 앞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 우리는 이렇게 봐야 아 이게 치아 같아. 아 이거구나. 좀 설명을 하자면 이 특징을 표현을 할 때 중절치는 이쪽은 좀 이렇게 직선적인 느낌이 나고 여기는 약간 곡선의 느낌이 나고 측절치는 중절치랑 비슷한데 잇몸 높이도 요거보다는 살짝 내려와 있고 그 다음에 비슷한데 뭐가 작고 약간 둥근 느낌이 들어야 되고 둥글고 여성적이고 뭐 그렇게 표현을 해. 이렇게 측절치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홍건이는 요거보다도 조금 잇몸이 높고 뭐 그렇게 현아이는 사실은 이건 좀 어려운 얘기인데 위에서 보면 전 중절치, 측절치, 캔아이는 이렇게 앞에서 보면 캔아이는 거의 이쪽 면만 보여. 그리고 마치 이 캔아인이 전치에서 고치로 넘어가는 어떤 중간 역할을 하는 그런 형태로 보이는 거라고. 저는 치과의 막상 공부하려면 굉장히 너무너무 할 게 많은데 저를 이제 이거를 그냥 한국말로 하면 어떻게 전압 수복 이 정도 되나? 이가 이제 막 빠진 사람을 그러니까 뭐고 없어진 사람을 다시 이렇게 만들어 주려면 개개의 치아는 어떻게 생겼고 그런 특징도 알아야 되고 임플란트가 되면서 사실은 더 어려워진 것은 예전에는 잇몸 모양을 변화시킨다는 거에 대해서 잇몸을 회복시킨다는 거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했어요. 자연치아에서는 그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임플란트가 되면 이제 잇몸까지 손을 대는 거지. 이렇게 기준이 대략 이런 어떤 기본적인 형태에 대한 게 있어야 돼요. 근데 보통 그 연예인들이고 뭐고 앞니 라미네이트 하는 거 보면 다 똑같아. 다 똑같아. 그 이전에 어떤 그 라미네이트를 이렇게 예전에 있던 그 기공실장 이렇게 해서 내가 막 야단을 쳤거든. 늘 그렇게 했던 모양이야. 왜 이렇게 해? 환자가 원해서. 환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거든.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저 반듯하면 보기 좋으려니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거는 너무 인공적인 느낌이 나는 거예요. 자연치아가 이렇게 생기지 않았거든. 자연스러운 거가 사실은
좀 더 훨씬 고급이고 더 어렵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뭐 표현하기를 헐리우드 스마일 이렇게 이제 미국에서도 아마 연예인들이 대충 이렇게 헐리우드 스마일 무슨 뭐 영어로는 피아노 키 피어런스 이런 식으로 피아노 건반처럼 반반반반반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얘기지 이건 아니에요. 근데 환자한테 설명을 할 때 덴티폼이든지 뭐든 보여주고 이런 게 뭐 앞에서 딱 보면 이게 뭐 1이고 뭐 이게 뭐 1.6이고 뭐 그런 식으로 어떤 비율 이게 0.1 앞에서 보면 물론 이제 옆에서 보면 또 다르지만 그런 것까지 다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거든. 끝도 한도 없는 거. 제대로 된 틀니에도 어떤 기본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턱 보면 이거는 틀니를 좀 제대로 만든 사람이 한 거다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상악 덴처를 보면 상악 덴처를 뭐 대략으로 너무 대칭이 아니네. 대칭을 하는 게 아니지만 어쨌든 상악 덴처는 좀 이렇게 생겨 있어요. 위에서 보면 여기에 그 레비얼 프레넘이라고 이런 게 있잖아요. 누구나 여기는 틀니가 거기를 닿으면 앞으로 써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레비얼 라치. 입안에서는 레비얼 프레넘이지만 그거에 해당하는 틀니 부위는 레비얼 라치. 이거는 뭐 바칼 라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입천장이고 여기 이렇게 이제 뺨이 이렇게 있고 뭐 여기 혀가 있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틀니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 부분이 항상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어야 거의 맞는 거야. 그러니까는 틀니를 쭉 봤을 때 틀니가 이렇게 이빨 있고 이 보더 부분이 이렇게 그냥 날카롭게 돼 있다. 그거는 그냥 제대로 된 틀니의 형태가 아니에요. 이런 모양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딱 보면 그냥 이거는 좀 틀니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한 거구나 아니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상악은 좀 쉬운데 하악은 더 어려워요. 하악은 위에서 보면 대략 이렇게 생겨야 돼요. 이렇게. 너무 과하게 이렇게 하악 틀니는 이렇게 생겼어. 그냥 여러분이 많이 보는 틀니는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하악 틀니가 뭐 여기 조금 이렇게 파져 있을 수 있으려나 여기 설치개도 너치가 있으니까 설소대라고 하는 거 그게 움직이는 공간을 또 마련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리기 어려워요. 그렇게 따라 그린다고 되지 않아요. 그 중에 참 어려운 부분 이 부분이야. 이 부분. 그래서 이거를 S커브라고 보통 표현을 이런 어떤 S 형태가 나와. 이거는 이제 거꾸로 된 S겠지만 S 형태가 나와야 제대로 된 모양이다 이렇게 봐요. 왜 이런 형태가 나오냐 하는 거는 이제 해부학적인 지식이 좀 있어야지 가능한데 어쨌든 알아두기를 보통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잘못 만들면 이게 너무 커서
환자가 움직일 때 자꾸 틀니가 빠지기도 하고 또 움직이면 쓸려서 아프기도 하고 아마 글쎄요, 어떤 홈페이지든지 만약에 틀니에 대한 그림이 사진이 있다 그러면 이런 형태의 틀니를 자기네가 만들 수 있으면 틀니를 제대로 하는 거라고 봐요. 근데 대체로 그냥 이렇게 돼요. 근데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만들면은 잘 빠지던 틀니가 이렇게 만들면 잘 안 빠지게 돼요. 틀니는 어려워. 그러니까는 여기 혀가 있어가지고 상악은 입천장에 이렇게 들러붙는데 여기는 들러붙는 데도 없고 혀가 막 움직이고 훨씬 어려워요. 하악 틀니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떤 보험적인 면에서 얘기를 하면 어저께인가 일요일 날인가 스웨덴에 내가 참 좋아하는 보철 교수 이제 지금 은퇴를 했지만 강의를 하는데 이제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뭐 네덜란드에서는 임플란트를 이용한 오버덴처를 많이 하더라. 그거는 이제 그 사람들이 그게 더 낫다고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 보험이 되는 게 그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그게 적당하다고 봐야 연세 드신 분들한테 임플란트를 뭐 1개, 2개, 3개 얘기를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위에 틀니는 조금 잘 만들면 웬만하면 붙어 있을 수 있어. 이것도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하악은 잇몸이 점점 작아지고 혀가 움직이고 그래서 여기다가 2개 임플란트 심고 오버덴처 만들면 웬만큼 기능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는 내 생각으로는 네가 많이 없으신 분들한테 상악덴처, 하악은 임플란트 2개 심은 오버덴처. 임플란트의 시작이라는 게 처음에 적용하기 시작한 게 뭐냐면 이거보다 하악에 잇몸이 없어지니까는 도대체 틀니가 붙어 있질 않더라.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으로 먼저 시도가 됐었거든. 나는 기본적인 형태를 알아야 가급적이면 해도 이 형태가 안 나온다. 스코제를 쓰고 머리 하는데 그러면 이분은 해부학적으로 조금 특이한 경우구나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런 형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형태에 대한 내용을 좀 알아야 된다는 거고 형태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그러면 형태에 대한 얘기를 하던 김에 기본적인 형태 상악치아가 이렇게 생겼었겠지. 이렇게 생겼을 거야. 이제 단면을 보면 상악전치가 하악전치는 이렇게 생겼어. 이 부분은 하악전치가 이렇게 닿는 구조예요. 이렇게 절대로 일자 아니에요. 그죠? 여기 그러니까 앞니는 모양을 주로 강조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형태에 대해서만 자꾸 신경을 쓰는데 이쪽은 기능적인 면이에요. 하악전치는 여기는 기능면이 아니야. 치아 접촉되는 부분. 상악전치는 이 부분은 기능적인 형태라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만 만들고 여기는 릿지 모양이 대충 나오면 안 돼. 근데 아직 또 그 바칼 서피스, 레비얼 서피스에 대한 개념이 아직 그러니까 여긴 좀 일직선이어야 돼. 근데 옆에 치아하고 똑같이 만들 수 있는 그런 눈하고 손이 자꾸 돼야 되는 거거든. 그거는 반복해서 연습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치아는 옛날에 내 치아를 이렇게 인상도서 딱 주고 이게 내 치아예요. 그러면 에이 엔티폼 있지 그랬거든. 근데 어느새 이렇게 외어가 많이 돼서 치아가 비교적 고르잖아요. 굉장히 마모가 그러면 치아를 만들 때도 여러분이 진짜 기공에 대해서 내가 뭐 어떤 그게 있다면 치아가 이렇게 마모됐다는 뜻은
이 사람이 기능을 할 때 여기로 뭐가 자꾸 왔다 갔다 한다는 거야. 이렇게 갈았으니까는 이렇게 마모가 됐을 거 아니야? 그냥. 근데 여기다가 턱 이렇게 만들어 봐봐. 걸려요. 여기 깨져나가거나 뭐 이상이 생기거나 그런 일이 돼요. 이 마모가 된 거는 이 사람의 어떤 움직임, 기능적인 움직임을 말하는 거야. 네. 마모면을. 그래서 예전에 구치도 마찬가지예요. 구치도 제대로 컨투어링을 하는 사람은 뭘 보냐면, 이게 대합치가 이렇게 마모가 됐다 그러면 상악도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 사람은. 그리고 일요일 날 한 게 뭐였냐면, 일요일 날 고철학회에서 이제 그 패널로 한 게 뭐냐면, 아까 얘기한 전학수복이라는 거, 이가 뭐 왕창 망가져가지고서 전체를 다 해야 될 때 참 어렵잖아요. 기준이 없고, 기준을 잡아가는 거에부터 뭐. 근데 항상 모형을 이렇게 봐야 돼. 모형을 봐. 환자 입안을 이루고 볼 수는 없으니까 모형을 보면, 이게 그러니까는 뭐죠? 범죄 수사할 때는 뭐 현장을 보잖아요. 현장에서 많은 단서를 찾아내는 거야. 이 사람이 치아가 마모됐다든지 잇몸이 나쁘다. 그러면 이 사람은 특별히 하이진 막 망가져서 회복을 해줬어. 근데 그게 또 망가진다면은 그건 뭐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잇몸이 막 망가진 사람은 페디오를 잘 관리하도록 얘기를 해줘야 되고, 치아의 형태도 그런데 신경을 써야 될 것이고, 충치가 심한 사람은 뭐 단 거를 먹지 말라든지 뭐가 제한을 좀 줘야 될 것이고. 그런데 내 치아가 남아있을 때는, 내 치아가 이렇게 많이 남아있을 때는 그걸 잘 봐야 돼. 모양을. 내가 보철물을 만들 때 이거에 맞게 만들어야 이 사람한테 맞는 게 되는 거거든. 그냥 여기는 치아가 이렇게 마모가 돼 있는데 여기는 뭐 이건 아니라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기준이 되는 선, 기준이 되는 기준이 되는 점도 있고, 기준이 되는 선도 있고, 기준이 되는 면도 있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 예전에는 우리는 아침조회 체육 시간 같을 때 기준하고 좌우로 나란히 예를 든 그런 게 없으면 좌우로 나란히 그러면 막 우왕좌왕 될 거 아니에요. 기준에 맞춰서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는 항상 그날 내가 이제 얘기한 것도 뭐냐면, 그 보철 이론의 어려운 점에 대해서 막 얘기하지만, 사실은 미들라인 맞추고 이 오클루잘 플레인 맞추고 그거 아니면 열심히 해놨는데 삐딱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기준에 대한 형태, 기본형이라는 것도 결국 기본적인 형태가 되겠죠. 근데 무슨 말씀인고 하니, 치아가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임플란트를 해. 이건 굉장히 쉬운 거예요. 좀 까다롭기도 한 거는 이제 치아, 예를 들어 루트가 이렇게 있는데 모르고 심었다 그러면 다칠 수 있지만, 이거가 쉬운 이유는 뭐냐 하면, 그저 구강 내 요거 사이에 잘 맞게 임플란트를 심으면 돼. 그런데 치아는 하나 있고 이제 쫙 빠졌어. 이건 어디다가 심어? 그냥 대충 여기다가 임플란트를 딱 심었어. 여기 그 다음에 이상하다. 이거 위치랑 안 맞네. 치아 이렇게 심어놓고 보철하는 경우도 많잖아. 일반적으로 임플란트 했다고 심어놓은 거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이제 여기에 만약에 대합치레도 있으면 대합치에 맞게 이렇게 이제 심을 수 있겠죠. 근데 대합치도 없으면 어떻게 만들어 봐야 되는 거잖아. 만들어서 하듯이. 다음에 또 얘기를 할 수 있나 모르겠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상악 틀니가 이렇게 있어요.
하악 틀리도 있고요. 이게 틀리가 이렇게 처음에는 잇몸에 잘 맞았어. 근데 잇몸이 자꾸 이제 변해.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런 식으로 여기 이런 식으로 이제 잇몸이 꺼졌어. 그러면 빈 공간이 생기니까 자꾸 여기를 채워줘야 되는 거죠. 채워줘야 돼. 잇몸이 꺼지면 그걸 채워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틀니는 자꾸 릴라이닝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이거 없이 하악, 치아 없이 이걸 릴라이닝을 했다. 그러면 여기다 그냥 뭔가 두껍게 갖다 이렇게 붙여놨다 그러면 면에는 맞을지 모르지만 아래 치아하고는 전혀 안 맞게 그냥 틀니가 앞으로 빠져나와 있다든지 뭐 그러니까 릴라이닝을 할 때 기준 이거 하나는 딱 고정이 돼 있다고 치고 여기 이 교합 윗니 아랫니가 맞물리는 걸로 인해서 이쪽 부분의 위치를 잡고 이 면을 고쳐줘야 되는 거지. 이 교합에 관계없이 면만 고쳐놓으면 윗니 아랫니가 전혀 안 맞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릴라이닝을 할 때 여러분 비스코젤 할 때 물고 한 3분 있으라고 그러죠. 이렇게 물고 있으라고 그러잖아. 윗니 아랫니를. 그거는 그거에 맞게 이렇게 이제 대틀니가 자리가 잡히도록 하는 과정인 거라고. 그걸 꼭 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도가 만들어지도록 해야 된다는 거지. 응? 물고. 그러니까는 사실은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응용한다는 거는 되는데 응용할 수 있으려면 굉장히 많이 경험이 쌓이고 알아야 되는 거고. 근데 지금 이런 틀니를 우리가 이제 릴라이닝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걸 하는데 이렇게 이런 기본적인 형태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릴라이닝을 하려면 근데 잘못된 데도 이렇게 물고서 계속 맞추면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편안하게 다무는 위치에 맞춰서 그러니까 지난번에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틀니는 이쪽은 유지에 대한 부분이고 여기는 기능에 대한 부분이고 기능하고 유지가 서로 안 맞았거든요. 의미가 없는 거잖아. 그죠? 기능면에 맞게 유지 형태를 만들어야 되니까 항상 이렇게 지그시 물고 있는데 틀니가 제대로 지금 원래 모양대로 이렇게 제대로 들어갔는지 그걸 봐야 되는 거고 프로비저너를 잘랐다 붙일 때도 이게 원래 위치대로 제대로 가나 가급적 최대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제 위치대로 붙이려고 노력을 해야지 된다는 거죠.